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9월 5일 화요일이고요.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나서 그래도 다행인 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이 600원대에서 버텨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부분이 이 미국 달러로 0.5불 부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했던 이유가 이렇게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오고 급등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형성하고 있었던 이 단기적 박스권의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라운드 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지켜주는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밑으로 흐를지는 이번 달 안에 9월 안에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게 바로 이 중간항소 이슈가 되겠죠. 약식재판이 끝나고 나서 시간의 흐름대로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SEC 측에서 먼저 중간항소를 할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이 답변서를 내놨고 법원에서 이 부분을 승인하면서 XRP 시세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9월 1일 날짜로 리플은 이 중간항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SEC 측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9월 8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이 중간항소를 승인할지 기각할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봐서는 9월 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연방항소법원에서 또 한 번 승인을 해줘야지 이게 중간항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리플 변호사라고 불리는 존 디튼 변호사는 이 중간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중간항소 자체도 승인해 줄 수 있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트위터에 밝혔지만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기각될 확률, 반려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이 SEC가 애초에 처음으로 중간항소 권리 요청을 하기 전에 그 몇 시간 전에 이 토레스 판사는 정식 재판에 대한 배심원 판결에 대한 가능한 스케줄을 제출하라는 그 명령을 양측에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모두 가능한 날짜를 제출했고 그래서 대략 내년 4월 20일쯤부터는 이 정식 재판, 배심원 판결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일단 이런 스케줄을 토레스 판사는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토레스 판사가 약식재판 판결문을 내놓을 때 이미 모든 서류와 문건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본인의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판결문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정식 재판이 진행이 됐던 것도 아니고 약식 판결문만 내놓은 상태에서 그 며칠 되지 않아서 SEC가 여기에 대한 항소를 했을 때 이걸 승인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항소 요청서를 봤을 때도 여기에 리플도 얘기해 놨듯이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비논리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법리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불만만 늘어놓고 있는 요청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상적으로 이 정식 항소가 아닌 중간 항소 같은 경우에는 승인되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 항소가 승인이 되고 진행된다라면은 XRP는 당연히 추가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반대로 기각된다라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거고 약식 재판의 판결문은 그대로 유일한 판례로서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불 재차 도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다크 디펜더라는 이 해외에서는 꽤 유명한 XRP 차트 분석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8월이 이제 끝났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3개월 봉으로 차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8년부터 이 삼각 수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리고 또 위에 저항을 받으면서 삼각 수렴을 완성해 가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 수렴을 끝마치고 나서 위에 상단 부분 저항을 뚫어낸다라면은 리플은 이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 짚어보자면
이 마지막 현재 나와 있는 캔들을 보시면 밑에 있는 지지선과 약간 격차가 있는 밑으로 하방으로 열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간 항소에 대한 결과가 승인돼서 중간 항소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하방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겠고, 그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지지라인을 어디서 받느냐가 중요한 건데, 바로 이 삼각수렴 밑에 지지라인 최저점을 0.39달러 510원에서 520원 정도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 위에서만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이 삼각수렴 안에 위치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남아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정말로 이건 다시 오지 않을 저점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겠죠. 보유 물량은 늘리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힘드실 수 있겠지만, 이 리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미래 기술력, CBDC에서의 그 위치와 사업 영역 확장을 보면 사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코인이란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당장 수익률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코인과 매수매도 타점, 비중까지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와 또 비중은 현재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이 비중 조절하는 전략을 통해서 가용 자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수익 전환하실 수 있도록 전략자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들어오셔서 한번 받아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카톡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금전 요구 일치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빠르게 수익 전환 이뤄내시고, 그래서 재밌게 오래 함께 투자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531-7908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또 드리는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